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는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를 모시고 2020 센서스의 절차와 그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. 네, 대표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나와주셨는데요. 센서스가 곧 시작이 되잖아요. 네. 센서스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건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, 센서스의 결과를 가지고 연방 정부에서는 이제 연방의회 의원들을 선출하는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. 이제 연방 상원은 각 주별로 2명씩이고 연방 하원은 인구 비례로 뽑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인구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우리를 대변하는 연방 의원 숫자가 줄어드는 겁니다. 뉴욕주는 10년 전에 2석이 줄었고 뉴저지주는 1석이 줄었습니다. 그런데 한 연방 의원 선거구마다 인구가 어떻게 되냐면 60만에서 75만입니다. 자, 그리고 연방 정부는 또 연방 정부의 지원금을 각 주정부에 주는 지원금을 어떤 기준으로 주느냐면 인구수에 따라서 주거든요. 근데 2010년도 인구조사 이후에 연방 정부가 각 주정부에 주는 거는 평균적으로 1년에 1인당 2,000불입니다. 그러면 10년이면 2만 불 꼴이죠. 그러면 지난 인구조사에서 뉴욕주가 연방의석 2석이 줄었는데 그 2석은 150만 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면 전체적으로 뉴욕주 정부가 연방 정부로부터 받지 못한 돈이 300억 달러입니다. 뉴저지주 정부는 150억 달러를 받지 못한 거고, 근데 이 돈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대부분 노인, 저소득층, 학교, 도서관, 그 다음에 여러 이 공공시설에 대해서 돈이 쓰여지는데, 그러고 나서 뉴욕주에서는 노인들에게 지원되던 이 주거 보조가 일괄적으로 40불 가까이 다 삭감이 됐습니다. 메디케이도 삭감이 되고 또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비도 삭감이 되고 그다음에 도로나 인프라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삭감이 됐죠. 특히 이제 한인들이 밀집한 퀸즈 지역 같은 경우는 평균보다 15%가 낮은 52%밖에 응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생긴 문제가 뭐냐면 과밀학급 그리고 세븐 트레인이 제일 후진 전철이 오죠. 그 다음에 노인 아파트가 퀸즈는 당장 부족합니다. 어디로, 그래서 우리 퀸즈에 있는 노인분들 어디로 갔냐면 브롱스, 브루클린까지 가시거든요. 근데 그 돈이 다 인구 비례에 의해서 시정부가 배정하는 돈인데 퀸즈는 52%밖에 않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든 돈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지금 퀸즈에 있는 베이사이드 하이, 그다음에 프란시스 루이스 하이, 그다음에 카도조 하이스쿨이 모두 다 망가졌어요. 왜냐? 실제 10명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100명, 200명이 들어오니까 학교는 그만큼 과밀학급이 되고 해서 학교가 망가진 거죠. 네, 마찬가지로 뉴저지 주 정부도 그로 인해서 150억 달러가 이제 손해를 봤는데 그로 인해서 많은 이 정부 지원들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. 네,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모두가 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것 같은데요. 네. 추진위가 그렇다면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? 네, 한인추진위원회는 전반적으로 뉴욕과 뉴저지에서 우리 한인들이 인구조사에 많이 응하도록 이제 하는 것이고, 특히 이 뉴저지 같은 경우는 버겐 카운티 지역의 한인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. 특히 이제 매년 유권자만 1,000명 가까이, 아니 거의 매년 유권자가 한 1,500명 가까이 늘었거든요. 근데 실제로 인구로 그만큼 더 늘어야지 이제 되는데, 펠세이드 파크 같은 경우 한인들이 밀집하지만 베이스먼트에 산다든지 룸메이트에 산다든지 이런 분들이 10년 전에는 거의 카운트가 안 됐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그분들도 카운트가 돼야 되고, 특히 한인들이 밀집한 퀸즈 지역 같은 경우 상당수의 한인들이 응하지 않았습니다. 그 베이스먼트 주소 번지가 없는 곳에 사는 분들, 한 집에 2-3가구가 사는 경우, 그다음에 룸메이트를 사는 경우 이런 분들이 편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응하지 못했는데, 이번에 저희들 추진위원회는 주로 뭘 하냐면 방문을 해서 캠페인을 하면서 인구조사에 참여하겠다는 플러지를 왔습니다. 그 선서 카드에 내 전화번호를 넣게 되면 그 전화번호로 4월 1일 기준으로 텍스트 메시지로 한국어 인구조사 웨브사이트 링크해서 보내드릴 겁니다. 그러면 10문제밖에 안 되는 것을 그 자리에서 바로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든지 한인들이 한 명이라도 제대로 카운트되고, 그 당시 미국을 방문할 친척들이 있으면 4월 1일 기준으로 와야 됩니다. 한 친척이 오면 3만 불을 뉴욕주 정부나 뉴저지주 정부에 벌어주고 가거든요. 그걸 잘 기억하시고 서로 미비에 있는 분들, 지상사, 유학생들 모두 다 하셔야 됩니다.
특히 지상사분들 지난번 안 했는데 이번에는 꼭 인구조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온라인으로 되고 한국어로 또 지원이 되면 많은 한인분들이 이제 되게 편의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예, 편지는 3월 12일부터 이제 보내는데 그때 오는 거는 전부 다 영어와 스페니쉬로 오거든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버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하면 바로 한국어로 이 인구조사에 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고 또 중국 동포들 또 저기 중앙아시아에서 온 고려인 동포들 모두 다 한인으로 표시해야 됩니다. 특히 코리안으로. 왜냐하면 여기서 묻는 것은 인종과 민족을 묻는 것이지 국적을 묻는 것이 아니거든요. 근데 지난 10년 전에는 그 혼란이 와갖고 많은 중국 동포들이 중국이라고 표시를 했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인종과 국적을 묻기 때문에 반드시 한인으로 표시하셔야 됩니다. 네, 그렇다면 성공적인 인구조사 캠페인을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필요한 것은 한인 커뮤니티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교회, 종교기관들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의 여러 단체들이 나서서 이 4월 1일 기준 인구조사에 응할 때 같이 전화기 꺼내놓고 저기 10문제밖에 안 되니까 함께 하는 그런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오늘 다가오는 2020 센서스에 너무 유용하고 유익한 정보들 많이 제공해 주신 것 같은데요.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는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를 모시고 2020 센서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